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마지막 날을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주말에 HLB 시세가 꽤 좋으면 주말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죠? 네, 주말이 편해요. 여러분 이번 주말은 좀 편하게 지내시는 이번 주말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또 그럴 것이 이제 유한양행 건이나 그 옵티버 여보이 뭐 이런 건에 영향을 좀 받았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두 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개가 가장 큰 포인트다. 저는 그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개 포인트는 그 주가 모양과 관련한 부분하고요. 네, 그리고 유한과 차별화되는 점, 네, 요 점이다. 저는 그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지금의 포인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렵게 설명하는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 읽기 때문에 어렵게 설명하는 거죠. 저는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꼭 잘 경청해 주시고 앞으로 HLB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HLB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에 이제 대박주도 하나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일단 그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다시 이제 급반등에 성공했잖아요. 그 영향을 이제 받은 거죠.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 크게 올라서 11%나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승인호가 나오고 물량을 때려 맞았지만은 그보다 더 위쪽 신고가를 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유한양행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HLB도 상당한 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HLB는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리보캄넬리주맙 승인도 못 받았는데 승인을 받은 유한양행 같은 놈이 허가가 났는데 두드려 맞았다. 이건 굉장히 그 HLB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인 아닙니까? 그죠? 네, 물론 이제 승인을 받기 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말이죠. 거기서 허가가 나면 두드려 맞으니까. 그죠? 근데 유한양행이 두드려 맞고 다시 올랐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안 할 수가 없고 또 여러분 유한양행하고 이 HLB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영업이익률에서 엄청난 차이가 쳐요. 유한양행은 요거는 어딥니까? 그 오스코텍 제노스코로부터 레이저 티닙 그 기술을 사가지고 요거를 존슨앤존슨의 기술 이전을 한 거예요. 이제 자기 게 아니죠. 기술이 자기 게 아니야. 근데 HLB는 자기 본래의 리보세라니 물질이 자기 본래의 HLB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로열티가 뭐 아주 높은 게 아니라 한 15%뭐 요 정도 받을 거야 아마. 근데 리보세라니면 파는 족족 8, 90% 영업이익으로 잡히잖아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아시겠어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양행 시총은 8조 5천억 올라가지고 근데 HLB 시총은 11조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더 차이가 나야 돼. 지금 이제 11조죠? 더 차이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덩치만 크다고 해서 시총이 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개발을 했잖아, 리보세라님. 직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뭐 쪼개주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한양행은 지금 여러분 글로벌 판권을 어디가 가지고 있어요? 존슨앤존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HLB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엘레바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 판권만 중국이 갖고 이 글로벌 판권을 지금 HLB가 거의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HLB가 시총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점을 명확히 아셔라.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해하기 쉽죠? 제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어렵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물론 이제 걸림돌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쭉 여태까지 영상을 들으면서 걸림돌이 뭐가 되느냐. 결국 이제 자금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증자라든가 또는 뭐 뭐 CBBW 발행이라든가 뭐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있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도 있고 뭐 외부 해외 국부 펀드 자금 유치도 있고 뭐 요런 건이라는 어떤 그 해결해야 될 요소 또 걸림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주가가 높을 때 나옵니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옵티보 여보이 같은 경우가 얘네가 굉장히 그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어요. 경쟁 약물 아닙니까? 간암 진약 경쟁 업체입니다. 얘네들이 내년 4월에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된다. 얘네들은 어떻게 된 건지 말이죠. 돈을 좀 많이 썼는지 몰라도 굉장히 빠르네요. 근데 일단 뭐 경쟁 대상이 과연 될 것인지, 네, 그 여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얘네들이 하여튼 경쟁자로 그 등장이 되니까 아무래도 엘레바 측에서는 HLB 측에서는 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뭐 물론 신경은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HLB, 엘레바는 자기 나름대로 갈 길을 먼저 가면 됩니다. 신약 허가를 받으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신경 쓰면 돼요. 우리 거 신경 쓰기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뭐 딴 놈들까지 신경을 써줘야 됩니까? 그죠? 요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우리가 뭐 그런 것들 너무 부담을 갖지 말아야 된다. 시기가 타이밍이 지금 그걸 걱정을 안 해도 될 타임이에요. 지금은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벌써 주가에 좀 선 반영된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HLB가 좀 살아나고 유리한 이유는 유한양행과 틀리기 때문에 이런 급반등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걸 좀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기술 이전으로 사실 신약 허가를 받은 게 유한양행이라고 한다면 HLB는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독자적으로 판매해서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8, 90% 정도로 높다는 것이 그게 차이가 지는 겁니다. 그거 분명히 아시고요. 근데 여하튼 유한양행이 급등해서 마감이 됐으니까 HLB도 긍정적인 영향을 금요일날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 또 뭐가 우리가 강점이 되겠어요? 9월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9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9월에 뭐 폐암학회 그리고 에스모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심사 신청 뭐 이런 뭐 일단 더 많지만 장점이 이런 건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월 말로 접어들어가는 시점에서 상당히 좋다. 그래서 초점은 뭐냐? 유한양행과 틀리다. 그리고 또 하나는 FDA 미팅 전에 주가 급등했던 것처럼 재심사 전에 주가 급등하는 그런 패턴이 아직 그대로 유사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 네, 요 점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때 FDA 미팅 전에도 올라가는 척하다가 내리 눌렀어요. 그랬다가 급등했죠. 지금도 똑같아요. 올라가는 척하다가 누르다가 딱 위쪽으로 치겠다는 사인. 그러면 여기 재심사가 있다고 한다면 위쪽으로 급등할 수 있는 패턴이 요거하고 요것이 거의 같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쉽죠, 여러분? 제 설명이 그겁니다. 그게 강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리다가 요저 장대 양봉이 딱 났죠? 그랬다가 그 다음날 흔들어줬다 다시 갔죠. 지금도 모르죠. 뭐 다음 주 초반에 또 음봉 만들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위쪽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지금 현재 포인트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발 뻗고 좀 자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죠. 그죠? 편하게 주무시고 어디 뭐 놀러 갔다 오실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말씀드렸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우려가 거쳐 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가장 큰 두 가지 요인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에 대한 부분 요거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요. 주말 좀 편하게 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신에 응원을 좀 많이 해주세요. 응원 문자가 없어. 응원 문자 없습니다. 그죠? 응원도 좀 해주시고 네, 그래야 힘이 나서 제가 좀 더 열심히 조사 많이 하죠. 그죠? 네, 응원 문자도 많이 주시고 궁금하신 점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드릴 거고요. HLB라고 문자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지속적으로 좋은 소식, 빠른 소식 누구보다도 먼저 빨리 드릴 겁니다. 긴급 매매 사인도 그렇고요. 아시겠죠? 문자들을 많이 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그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 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더블 내지 세 더블 정도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sek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10,000원 내지 한 30,00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3,000 내지 5,000%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이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퍼 배수,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되게 이 섹터가 속한 기업의 평균 퍼가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되게 한 20, 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내지 3더블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되게 20 내지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2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매매 기간은 한두 달 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 차트가 이런 식이죠. 주봉 차트가 이런 식입니다.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그래 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요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박주는 한번 잡읍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